오늘 역대급 종목 상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. 얼른 오늘 최대한 많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HB테크놀로지 올라와 있는데요. 3,820원에 20%. 지금이라도 손절할까요? 무서워요 하시는데요. 일단 오늘 정말 골이 깊습니다. 현재 18%가 넘게 떨어지고 있고요. 좀 고점 부근에서 사신 듯한데 매도하시기가 참 쉽지 않을 듯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네, 이제 손절은 본인의 영역이에요. 제가 사실은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. 손절을 할까요? 라는 질문을 했을 때 해도 됩니다 또는 안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감히 드리기가 힘든 게 손실은 본인이 봐야 되거든요. 제가 보는 게 아니라.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생각 한번 해볼 때 지금 거래도 많고 그리고 지수 빠질 때 당연히 밀리는 종목이어가지고 손절을 해라 라고 말씀드리기 좀 힘들 것 같고요. 비중이 많지 않다면 역시나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2,500원이나 그 아래자리에서 추가 매수해서 그 다음 반등시 매도가 나올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일단은 저는 손절은 되도록이면 자신이 없다면 뭔가 각오가 안 됐다면은 손절을 안 하시는 게 좋다라는 전략을 드리고 이 종목은 살 필요는 전혀 없다. 신규 매수는 금지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HB테크놀로지 신규 매수 금지 받아보겠습니다. 이어서 서울바이오시스 신규 매수 문의 주셨습니다. 기관 투자자들이 16거래를 사는데 저 매수해도 괜찮을까요? 하시네요. 1분기 최대 실적 달성했고 2분기에도 이 성장 이어갈 거라고 하고 기관도 계속 들어와 주고 있고 매력 있나요? 아니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게 월요일과 그 전까지 기관들 우리 지수 한번 볼까요? 제가 좀 차분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기관을 한번 볼게요. 자, 보세요. 지수입니다. 코스피 지수 9천억, 3천억, 2천억, 1,600억 팔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물량 넘기는 사람들인데 이런 걸 믿어요? 얘들 믿습니까? 나 안 믿어요. 나쁜 애들인 거잖아요.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에게 피해를 주는 거잖아요. 지수 끌어올려놓고 팔고 있잖아요. 근데 얘들 사는 게 뭐가 그렇게 좋습니까? 전 잘 모르겠습니다. 그래서 저런 수급 안 본다라는 거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서울바이오시스는 흐름 자체가 인기가 너무 없고 이렇게 빠져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. 그리고 방향의 전환도 없어요. 그 말은 아직까지 사는 사람도 없고 관심이 없다는 거죠. 남들이 관심 안 가지고 있지만 나중에 좋을까 했을 때 글쎄요. 아직까지는 좀 더 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실적이 좋은 건 맞으나 위쪽으로 올라온 다음에 횡보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내려와 주면 좋겠다. 그래서 저는 지금보다 나중에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10,000원대나 15,000원대 온다면 저로의 찬스가 될 것 같고요.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은 매수 유보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서울바이오시스 지금은 매수 타이밍이 아니라고 보십니다. 10,000원에서 15,000원 선 왔을 때 그때 좀 노려보겠고요. 자, 우리들 휴브레인 들어와 있네요. 3,850원에 비중 10%. 워낙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좀 힘없이 흘러가고 있고 작년에 사신 듯한데요. 어떻게 해봐야 될까요? 우리들 휴브레인은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죠. 정치 테마로 엮여있기도 하고 이런저런 제약 바이오도 엮였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지만은 실적은 안 나오고 있는 정말로 깡통 어떻게 보면 껍데기만 있는 그런 회사예요. 저는 바이오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이제 피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미 사서 물려있기 때문에 사실 어쩔 수 없다 생각이 듭니다.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는요 방법은 없습니다. 이번 대선 때 또다시 정치 테마로 엮여주는지 안 엮여주는지를 좀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. 지금은 신규 회수할 가치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. 좋은 기업이 너무 많이 있고 탄탄한데 주가가 안 간 기업들이 너무 많은데 이런 기업을 살 이유가 저는 눈꼽만큼도 없다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매수 유보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우리들 휴브레인 매수 유보 사인 챙겨드리겠습니다. 이어서 에이프로 들어와 있고요. 46,200원에 비중 10% 매수가까지 갈까요? 하시네요. 2차 전지주들이 좀 지지부진한데 이제는 한 번쯤 올라올 때 되지 않았나? 이런 생각도 들고요. 에이프로 어떨까요? 2차 전지 관련주는 한 번 더 갈 수 있습니다. 근데 에이프로는 잘 모르겠습니다. 2차 전지 관련주에서 강자, 대장 이런 쪽도 아니었고 선두주자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테마에 약간 이렇게 냄새가 좀 묻어있는 정도의 흔적만 보여지죠. 그래서 이번에 2차 전지 관련주가 다시 올라간다고 했을 때 얘가 갈 수 있을까 한다면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. 그래서 신규 매수하신 분들은 유보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. 기존 보유자분들은 이건 35,000원이나 내려온다면 추가 매수하시는 게 낫지 그게 아니면 들고 있다가 본전 또는 55,000원대 매도하는 게 좋다는 전략을 드려보겠습니다. 네, 2차 전지주들 한번 가겠지만 A프로는 잘 모르겠다고 하십니다. 보유자들 35,000원 선에서 추가 매수 한번 노려보겠고요. 강원랜드 신규 매수 문의 들어왔거든요. 이 코로나 상황이 호전됐을 때 좋아질 기업일 텐데 지금 미리 좀 보고 접근해볼 수 있을까요? 코로나 상황이 호전되기 전에 좋아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우리나라 백신 보급이 좀 잘 안 되고 있는데 백신 보급을 어쨌든 간에 성사시킬 거예요. 그렇다는 말은 결국 기대감 생길 수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. 강원랜드와 같은 이런 카지노 관련주들 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. 그래서 지금 자리 매수 가능 사인 드리도록 하고요. 대신에 지수가 밀려 내려가고 있습니다. 그만큼 내려갈 수 있는 거고 백신 보급 차질이 조금 있다면은 주가가 약간은 밀릴 수 있어요. 그게 나쁜 신호는 아닙니다.
겁니다. 오히려 더 살 수 있는 신호이기 때문에 22,000원대나 가깝게는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. 그래서 사서 가져가 보자는 전략을 드려봅니다. 네, 강원랜드 매수 사인 나왔습니다. 22,000원 선에서 매수 또 노려보도록 하겠고요. 자, LIG 넥스원 살까요? 아니면 롯데쇼핑 살까요? 신규 매수 문의 주셨네요. LIG 넥스원은 방산업체죠. 4만 원 찍고 최근 3일 동안 밀렸고, 롯데쇼핑은 1분기 실적 사실상 좀 실망스러웠고, 어떤 기업에 투자 포인트가 있을까요? 둘 중에 하나를 고른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이거 좀 애매하네요. 둘 다 나쁘진 않은데 둘 다 어정쩡해요. 그래서 넥스원 같은 경우도 사실 이렇게 내려와 있는 35,000원 이런 자리가 좀 좋은 자리인데 지금 사기엔 좀 애매하고요. 롯데쇼핑도 사실 좋은데 이게 10만 원대나 11만 원대까지 내려와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수가 내려가면 살 게 많아지니까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현금을 보유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 내려갔을 때가 더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. 지금은 유보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. 둘 다 유보 의견 드리고 둘 다 더 떨어지고 난 다음에 다시 문의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좋은 기업입니다. 네, LIG 넥스원, 롯데쇼핑 둘 다 긍정적으로 체크해 주셨는데 그렇지만 지금은 좀 어정쩡하다고 하니까요. 떨어졌을 때 그때 다시 연락 주시고요. 자, 카페24 오늘 연락 정말 많았습니다. 33,000원에 비중 25%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? 하시는데 지난번에 카페24 좀 우호적으로 바라봐 주셨고 내려갈 때 추가 매수 지금이 이제 노릴 타이밍이겠죠. 개인 투자자들이 이 습관 안 고치면 망합니다. 제가 진짜 이건 대놓고만 이야기하는 거예요. 이 습관 못 고치면 망해요. 조금 떨어졌다가 떨어지고 있는 중이라고 추가 매수할까요?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. 확실하게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데 그 자리는 차트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. 얘가 지금 보면 25,000원짜리쯤 오면은 버티고 25,000쯤 되면 버티는데 그 이상 올라갈 때는 쑥쑥 올라가기도 하고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계속 내려간단 말이에요. 특히나 25,000원이 그렇다는 거죠. 25,000원짜리가 뭔가 의미가 있는 자리인 겁니다. 그러면 25,000원 돼야 뭐가 해야 되는 거지. 그 전까지는 계속 내려갈 수도 있고 저기는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자리예요. 그래서 지금 현재 자리는 아무 의미가 없다.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. 좋은 기업인데 수익 날 거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빠지나요? 하고 이렇게 울먹거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 좀 하지 좀 마세요. 좋은 기업은 떨어지면 기회입니다. 지금 이 자리는 떨어지게 되면 25,000원에서 더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매수 가능 사인 드리도록 하고요. 25,000원대 매수하시는 게 좋다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카페24 매수 가능 사인 받아봤습니다. 25,000원 선에서 추가 매수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. 자, 이어서 후성 들어와 있습니다. 멘토님 1,600원에 10% 역시나 추가 매수 언제 할까요? 하시는데 확실하게 안 떨어졌잖아요. 그럼 후성도 기다려야겠죠? 네, 맞습니다. 그리고 특히나 최근에 만들었던 이 단기 저점이에요. 이런 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안 보시는지 잘 모르겠네요. 어려운 것도 아닌데 그냥 저점이 이렇게 만들어졌던 거 있죠. 방금 만든 거, 최근에 만든 거 이거 깨고 있죠. 사지 마세요. 매수 금지 의견 드리겠습니다. 네, 후성 매수 금지 사인 받아봤습니다. 이어서 CJ 우선주입니다. 61,300원에 비중 20% 매도 시점을 알고 싶다고 하시는데 그래도 정말 수익권이시네요. 너무 좋으실 것 같고 오늘 신고가 새로 쓰고 이내 좀 반락하고 있는데 현금화 80% 지금 해볼까요? 매도를 이렇게 수익이 나오고 있을 때 매도하는 방법은요. 그냥 마음대로 파세요. 마음에 내키면 파는 게 맞다니까요. 왜 자꾸 그걸 못 하실까? 마음에 들면 팔면 돼요. 그럼 언제 마음에 들면 팔면 되나요? 수익이 마음에 들면요. 수익이 지금 적은 것 같은데요. 더 들고 가셔야죠. 수익이 다 난 것 같은데 많이 난 것 같은데요. 파시면 돼요. 내 욕심의 크기만큼이에요. 주식이라고 하는 것을 문현재 멘토는 무조건 고점에 파나요? 아니에요. 제가 팔고 난 다음에 날아가는 종목들도 진짜 많아요. 왜 그럴까요?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그 누구도 모르기 때문인데 수익을 확실하게 챙기는 게 우리의 임무입니다. 수익이 났다. 그리고 전고점까지 왔다. 전고점 왔는데 오늘 안 간다. 팔면 되잖아요. 안 가는데 여기서 안 가면은 떨어질 수 있거든요. 팔면 되죠. 근데 다 팔면 아쉽겠죠. 절반 정도 매도하시고 나머지는 올라갈 수 있으니까 들고 와보는데 안 가면 내일이라도 다 팔아버리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매도는 그냥 편하게 할 줄 알아야 돼요.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겁니다. 매수할 때 신중하게 하시고 매도할 때는 아무 생각 없이 하시는 걸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. 매수할 때만 신중하게 해주세요. 지금 이건 매수할 자리 아닙니다. 매수 유보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CJ 우선주 지금은 매수 자리 아니라고 하시고요. 수익권이시니까 좀 마음 편하게 대응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현대 위아 들어와 있네요. 85,000원에 비중 10% 부탁드려요 하시네요. 제네시스 누적으로 50만 대 팔렸다는 소식 오늘 그 소식 들려오면서 질주해 준 것 같기도 하고요.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수가는 사실 멀었거든요. 현대 위아 어떻게 바라보세요?
뭐 일단 사실 현대 자동차와 현대 모비스, 현대 관련주 전 되게 좋게 보고 있습니다. 앞으로 미래가 짱짱하다 생각을 하는 기업들인데 뭐 주가가 떨어져 있을 때야 사고 싶은 거지 기업을 그냥 우리가 객관적으로 평가할 때 너무 좋은 기업들이고요. 주가로 생각 한번 해본다면 저는 밑에 사고 싶은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굳이 사야 될까? 지금 떨어지고 있는 도중에 잠시 나오는 반등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매수하면 안 된다라는 의견을 드릴 거고요. 매수 금지 의견 드릴 거고요. 밑으로 빠져내려간다면은 더 좋은 기회가 생기겠죠. 5만 원대나 6만 원대 산다면은 아주 좋은 기업입니다. 그래서 저는 저 정도까지가 와준다면은 아, 우리에게 돈 벌어라는 기회가 생기는 거구나. 우리가 뭐 어떻게 조상을 잘 모셨구나.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.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떨어지면 매수 한번 해보자. 지금은 유보 의견 드리겠습니다. 현대위아 좋은 기업이라고 하시네요. 하지만 지금 자리 매수 타이밍 아니고요. 5만 원, 6만 원 노려보겠습니다. 자, HSD 엔진이고요. 11,600원에 비중 10% 어떻게 해야 될까요? 하시는데요. 뭐 선박 엔진 관련주고 HSD 엔진 더 갈 수 있을까요? 지금 이렇게 11,000원에 매수하신 거는 완전히 불나방이에요. 그냥 단타를 하겠다라고 작정하고 들어가신 거기 때문에 완전히 단타 비중으로만 기준으로만 이야기하겠습니다. 이렇게 갭으로 떠서 올라간 자리가 있고 신고가 쓸 때 갭으로 뜨면서 이렇게 비어있는 자리가 있거든요. 저런 자리가 보통 메꿔집니다. 메꿔지고 나면은 이런 종가 자리에서 반등이 나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. 9,800원 자리, 9,900원 자리겠죠. 반등 안 나오면 손절하시고 반등 나오면 반등 시 매도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거는 매수 금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HSD 엔진 매수 금지 사인 받아보겠습니다. 이어서 용평 리조트 살까요? 한국콜마 살까요? 하시는데 차트 열어보니까 용평 리조트는 오늘이 신고가 고점이네요. 둘 다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세요? 저는 둘 중에 하나를 골라라 한다면은 사실 둘 다 뭐 나쁘진 않은데요. 일단 리조트 쪽은 아직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. 근데 화장품 쪽은 아직 뭐 이제 좀 회복이 되고 있는 것 같고 나쁘지 않다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골라라 한다면은 한국 콜마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둘 중에 하나 한국 콜마 픽해 주셨습니다. 이어서 원희가 EPS입니다. 매수가 56,800원에 비중 30%. 일단 오늘은 5만 원 선을 이탈하고 말았는데요. 기다리면 올라갈까요? 아니면 추가 매수로 평단가를 낮춰볼까요? 이제 기다리면 올라갈까라는 질문은요, 제가 확실하게 대답을 해드릴게요. 기다리면 올라갑니다. 내려갔다 올라가느냐, 그냥 가느냐의 문제인 거지. 근데 그걸 알 수가 없어요. 내려갔다 가게 되면은 시간이 엄청 뺏기거든요. 그래서 내려갔다 가게 되면은 안 들고 있는 게 훨씬 더 낫다. 근데 48,000짜리가 최근 저점이죠. 이거 무너지면 내려간다는 뜻입니다. 48,000 무너질 때 비중을 줄이시는 게 좋고 지금은 무너질 수도 있는 자리고 고가죠. 안 사는 게 낫겠다. 매수 유보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원희가 EPS도 매수 유보 사인 챙겨드리겠습니다. 자, 이어서 비트컴퓨터 얼른 볼게요. 매수가 1,740원 비중 20% 추가 매수 역시나 문의 주셨는데요. 유보 주시겠죠? 네, 맞습니다. 이제 많이 아시네요. 유보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직까지 이거는 더 떨어져야 될 것 같은데 바닥을 좀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. 8,500원대에서 9,000원대 이 자리에서 바닥만 잘 잡으면은 다시 갈 수 있는 기업이고 의료 데이터라든지 의료 관련주기 때문에 나쁘진 않습니다. 실적도 좋고요. 그래서 지금은 일단 보유해 보자. 그리고 신규 매수는 아직은 아닌 것 같다. 일단 유보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. 8,500원에서 9,000원짜리 자리 잡으면 다시 한 번 더 한 두어 달 뒤에 문의를 다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, 비트컴퓨터 지금 자리 매수는 아니라고 하십니다. 매수 유보 사인 챙겨드리겠습니다. 자,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. 좋다 하는 종목들 따라가지 말고 좀 안정적으로 대응하자. 오늘 하루 종일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데요. 남은 시간 좀 현명하게 종목들 대응해 보길 바라겠습니다. 저희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